네, 수면상한가 이번 한 주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먼저 특이점으로 이번 한 주 어떻게 됐는지 함께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는 2,649포인트, 0.82%가량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0.6% 하락해서 774포인트까지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락폭이 점점 커졌고요. 좀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는 1%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제에 비하면 좀 심심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테마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다 할 주도주도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다음 주 시장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금요일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희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힘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좋았기도 했고 다시 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시였는데요. 자,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은 한 줄 평 어떻게 오늘도 작성을 해주셨나요? 그냥 뭐 쉬어가는 하루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의미 없이? 네. 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원웨이 상승하는 시장은 없다 보니까 이제 오른 만큼 또 쉬어가는 날도 있고 또 쉬어가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그쵸. 이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동안 하락이 너무 이제 길었다 보니까 이제 하루 정도 쉬는데도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또 불안한 투자 심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월말 분위기가 같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월을 준비하기 전에 일단은 리밸런싱을 준비하는 자금들도 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서 금요일 장이라서 아무래도 오후 장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렇게 월말이고 금요일 때는 보통 오후 장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쉬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시장이 너무 좋아서 기대치가 좀 올라간 거지 너무 개의치 말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어떻습니까? 네, 오늘장 한 줄 평은 새로운 주도 업종군을 찾아야 될 때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0월 달 이때쯤에도 그랬고 한 1년 됐네요 벌써. 그때도 이제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전반기, 상반기 때는 먹혔는데 조금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전반기 때 좀 힘들었는데 하반기 때는 좋은데 지금 이 세 가지 업종군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보면은 돈이 이제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조금 보여주시죠. 네. 장 끝나고 나면 보통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돌립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군들이 가고 있나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음식료 업종군들이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섬유 의류 업종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지금 보시면은 철강금속,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운수창고 업종하고 또 유류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한 번씩 지금 이제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9월 달이 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 끝나면은요 보통 일주일 금요일이나 아니면 토일 주말에 또는 월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업종이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업종을 돌려보면서 지금 보면은 뭐 제약업종이나 반도체, 2차 전지가 반등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긴 한데 그래서 심지어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금리 인하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업종군들 중에서 혜택을 받는 업종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20-30% 이상 올라갈 수 있고 수익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잘하면은 이런 업종군들 중에서 주도주가 나와가지고 한 6개월,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가는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군들 파악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비재, 운수창고 이런 쪽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공통점을 보자면 시클리컬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여기서 주도 업종이 나타날지에 대한 것도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한 줄 평은 분석보다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흘러가는 대로 맡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급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또 금요일이라
금요일, 보통 금요일은 수급이 많이 떨어진다. 오늘 뭐 미성 매니저님도 많이 맞아요.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퐁당퐁당 연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뭔가 사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세가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뭐 지금 뭐 마이크론의 뭐 호실적 뭐 중국 경기 부양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 증시가 올라야 내 종목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대형주 위주로 오늘 대형주들이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맞아요. 대형주 위주로 오늘 하락이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긴 호흡 주식은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42.19m 경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하반기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뭐 김민성 매니저와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관점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장안주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바로 첫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를 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해서 다음 주까지 이 힘이 좀 남아있을까, 추진력을 받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 그리고 실적의 영향권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마이크론, 엔비디아 그리고 TSMC 다양한 반도체 업종에서 어떤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느냐도 다음 주 우리 시장의 풍향계가 좀 될 수 있을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뭐 반도체 봄이에요.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다시 오늘 되니까 아직 겨울이던데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뭐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좀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투심이 안 좋아서 같이 어느 정도 또 불안하다 보니까 세론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에 대한 겨울은 오지 않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스탠리가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반도체에 대한 겨울의 걱정을 좀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에 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내보내기 전에 이제 100만 주를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게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거래소도 거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모건스탠리에 대한 우려감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보여주는 의미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고 우리가 향후 2, 3년까지는 이 HBM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거고 GPU에 대한 쇼티지 현상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벌써부터 우리가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겨울을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반도체의 겨울은 사실 뭐 업황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겨울은 아직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주가가 겨울처럼 움직이니까 이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주가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인 쪽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용기를 갖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삼성전자는 64,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공포에 떨기보다는 용기를 갖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으로 62,000원대 찍고 나서 다시 한번 64,000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 자체가 1.2배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EPS가 잘 찍히고 돈을 잘 보여주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PBR 기준으로는 2배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대표적인 두 기업이 프리미엄 자체를 거의 못 받고 있고 심지어 실적은 지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에 대한 업황도 좋고 분위기도 계속 좋고 미래 가치도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구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셀 구간이라 생각하고 접근하셔야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불안해서 매도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기에는 거기에 대한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는 그래도 업황, 주가 모두 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하고 박준현 매니저님은 이 의견을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를 하시면은 제가 바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동의하는 걸로 알고 세 분 모두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앞으로 좀 어디에 집중을 해서 볼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면 예전에 뭐 한 세네 달 전만 해도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가 더 좋아요? 막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저는 질문을 하면서도 두 개 다 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혼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주가 흐름 보면은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너무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살만한 데는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헷갈리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조선희 매니저님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제 추석 전에 이제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추석 때 반도체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할지 해갖고 제가 반도체 갖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정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다 똑같죠.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많이 빠지면 매수하자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 9월 19일 날 폭락이 나올 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공개 방송에서 15만 원 미치면 따봉이다라고 그랬는데 9월 19일 날 폭락할 때는 제가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는데 현재 저의 포지션은 바뀐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좋고요. 그때 추석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회장을부터 시작을 해서 임원진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무까지 지금 전체 1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열심히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의지는 SK하이닉스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뭐 이번에는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지난 9월 19일처럼 폭락은 올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얼마 전이죠.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4분기 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대형 IT 업체들에게 납품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때는 반도체 이슈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가격 그리고 9월 19일 날 폭락이 나와가지고 모든 분들이 지금 이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완전 바닥인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투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유 있게 이 반도체를 갖고 희망을 안 버리셨던 분들은 이제 손절매를 안 하셨던 분들 갖고 가시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좋지만 제 픽은 SK하이닉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이야기해 주셨고 박준현 매니저님 선택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네, 저는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네.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 이후에도 늘 말씀드렸던 거는 삼성전자는 육자만 보이면 사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도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를 때 SK하이닉스가 조금 빠지고 SK하이닉스가 많이 오를 때 삼성전자는 별로 그닥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들을 조금씩 보이는데 저는 만약에 두 종목을 놓고 비교를 한다면 저는 이제 저울에다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도 뭐 이 SK하이닉스는 일단 수급적인 탄력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탄력이 조금 덜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둘이 손 잡고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미터라고 반도체 실적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하죠. 마이크론이 또 호실적 뭐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실적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3대 디램 회사 중에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바로미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뒤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 또 전 세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저는 다 종식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갖고 뭐 며칠 만에 5%, 10%, 100%, 뭐 20%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쵸.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는 꾸준히 모아 가시는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저는 모두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난 둘 다, 두 개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김민석 매니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둘 중에 제가 뭘 살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살 것 같습니다. 싸서? 싼 것도 있고요. 이제 리스크 자체가 좀 덜한 자리가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로는 좀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좀 더 삼성전자가 무겁다 보니까 변동성은 더딜 수가 있겠지만 좀 안정감 있게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또 이 가격대에 또 살 수 있는 기간이 또 올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가격대는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좀 삼성전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모멘텀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잘 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HBM3E에 대한 모멘텀을 그쵸.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콜테스가 통과되고 나서 삼성전자도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못 갔던 수급들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가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를 저처럼 이제는 여기가 더 잘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대기 매수 자금들이 좀 더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두 개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차이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리스크도 덜하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삼성전자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끼부리는 김민지님께서도 삼전은 HBM 공급 12단 양산 발표해라. 다 필요 없다. 하이닉스보다 잘한다라는 이 증거를 내놓으면 된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가격적으로는 싸다, 싼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올라갈 재료가 되게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로 오히려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오늘도 외국인이 김민석 매니저님 삼성전자를 사는 듯 하더니 결국에 사지는 않았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봐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게 재료 자체가 모멘텀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얘기를 한 게 TSMC 외에도 수율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한테도 이제 블랙일에 대한 모멘텀을 열어놓는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블랙일에 대한 모멘텀을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수율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빠르게 블랙일에 대한 모멘텀을 오히려 더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이 판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한 5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그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더 리밸런싱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금들도 있어서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외국인이 팔았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아직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게 팔리고 나서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와야지만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0월이 시작되고 10월 초가 되면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요. SK의 실적 발표 또 삼성전자의 월말이 되면 아마 이제 확정치도 나오는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모멘텀이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주가가 따라갈지 10월 전망 반도체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김민석 매니저부터 한 번씩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그래도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저는. 그렇죠. 보통 이제 제 생일이 10월 30일이거든요. 근데 10월 30일 날 역사적 저점을 찍은 적이 많습니다. 그 한 해. 그래서 정말 제 생일 선물을 이제 주가 하락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8월에 먼저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나타나서 이제 8, 9월이 먼저 하락을 했고 이제 10월은 다른 연도랑은 좀 다르게 먼저 앞당겨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주에는 이제 들쑥날쑥 휴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사라진다, 휴장이 지나고 나서는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기사가 나온 게 또 금투세 관련돼서 이슈를 좀 더 앞당겨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휴장 지나고 그리고 나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라든지 뭐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유예 쪽으로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도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증시를 이끄는 거는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한 기대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10월에 막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서서히 조금씩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좀 회복하는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든 9월이었는데 9월이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 중에 하나였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은 반도체 10월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8월, 그러니까 9월 9일 날 이후에 나와서 이제 신용장부를 말씀드렸는데 잠깐 컴퓨터 화면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잠깐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를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 8월 5일이 폭락일 때 그때 블랙먼데이였는데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들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여파를 미쳤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모든 종목들이 그냥 거의 몇 종목 빼고 다 펄해가지고 그죠? 거의 한 20종목 빼고는 다 파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또 9월 지금 보시면은 9일날 또 블랙먼데이 때 폭락이 왔었는데 가만히 차트를 보시면은 8월 5일날 폭락 때보다 이번 9월 9일날 폭락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쌍바닥을 잡았긴 했는데 보신 것처럼 8월 5일 바닥 잡고 9월 9일 바닥 잡았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는 당연히 8월 5일이 더 폭락이 많이 나왔었는데 신용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 선이 신용 차트 선인데요. 신용이라는 거는 금융사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큰 손분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온 겁니다. 근데 8월 5일 폭락했을 때 그 이후에 그때 못 팔아가지고 주식을 반등이 좀 나올 때 그 이후로 주가가 지금 신용이 줄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9월 9일 날 이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9월 9일 날 폭락이 나올 때 별로 아까 보시면은 지수는 안 빠졌지만 이때 신용 잔고가 더 많이 줄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10월 달, 11월 달에 까야 될 외상을 이미 8월 달, 9월 달 두 번에 걸쳐하고 다 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이미 했던 겁니다. 8월 5일하고 9월 9일 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전문가분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10월, 11월 대란 온다, 폭락 온다라고 하니까 겁을 잔뜩 먹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4분기 때 엄청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10월 달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주혜 매니저님은 10월 반도체의 전망은 좀 어떠신지요? 네, 10월 반도체 전망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민성 매니저님은 생일이 10월 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3월 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들 매매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조금 더 낫네요. 네, 폭망만 없으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주 안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지금 뭐 최근에 지금 움직였던 CXL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장비, 후공정 업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결국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익이 낮다면 걱정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엔 높은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뭐 일반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뭐 잡주입니까? 뭐 완전히 쓰러져가는 기업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는 9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6만 원 돼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나한테는 우량주가 아니라 그냥 대형주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업황 내에서도 지금 목소가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소재 등등등 해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하나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도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잠깐 한번 볼게요. 예. 이 종목은 이제 CXL 쪽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7만 원짜리가 지금 2만 5천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7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까지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거래를 붙이면서 바닥을 잡고 쌍바닥을 잡고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을 모아놓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 종목은 한번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한번 급등하는 이런 전례 습성에 따른 그러니까 종목을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또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런 걸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셔야지 괜히 지금 막 엄청나게 급등해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8만 원, 9만 원에 사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 모아가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반도체 업종 지금 무서울 거 하나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그쵸. 업종에 유리기판 쪽도 그렇고 살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저평가된 종목 잘 골라가면은 시황을 떠나서 너무 든든하게 갈 것 같은데 박주민 매니저님 방금 프로텍 같은 종목 바로 한번 압축해서 얘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에이펙트 그다음에 에이펙트라는 종목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에이펙트. 네, 자 에이펙트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도 지금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3,000원대까지 거의 주가가 50% 가까이 하락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인데 지금 이런 종목을 봐도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추세 이탈 아닌가요? 막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유심히 보는 건 저는 이제 수급 위주의 좀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자, 6월 4일 날 지금 보시게 되면 3,200만 주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날이 상한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 가격대 이후 가격을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거래 없이 줄줄줄줄 빠졌다. 보통은 여기 이 자리가 세력들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메이저 수급인데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다 빠져나가면 개인들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관리가 안 되니까 빠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은 지금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캔들은 어떤 캔들이냐면 이런 캔들입니다. 자, 윗꼬리가 아주 상당히 긴 이런 캔들이 나와야 세력들이 여기서 다 팔고 나갔구나.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져야 다 팔고 나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아까 잠깐 더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깨끗이 지어놓고 자, 이 종목은 아예 지금 바닥을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잠시만요. 이게 오늘 제가 손가락에 힘이 없는지 추세가 선이 잘 안 그어지려고 시장도 힘이 없고 손가락도 힘이 안 들어갑니다. 네, 이게 추세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우상향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또 제가 여기서 마음에 들어하는 수급은 뭐냐면은 수급이 추세가 바뀌고 있는 와중에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지금 빨간색 양봉 캔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한 게 없다. 네, 그래서 주식은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은 남들 살 때 같이 사고 남들 팔 때 같이 팔면은 큰 낭패를 안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흐름을 보고 남들은 지금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25,000원대에서 3만 원 사이에서 조금씩 사 모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자리에서 같이 좀 모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10월이라든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담정 실적 이렇게 나오고 또 업황이 한번 또 분위기가 한번 쇄신이 되면 한번 불을 뿜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펙트와 프로텍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느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나요? 네, 먼저 종목 얘기하기 전에 제 생일은 11월 11일입니다.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이제 우리 김민석 매니저님이 10월 30일 작년에 엄청 힘들었는데 작년에는 11월 달에 더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이 아직 남아 있는데 빼빼로데이 때 맨날 방송하다 보면 빼빼로를 많이 받았는데 롯데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음식료 업종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제가 가지고 나온 건 ISC입니다. 그동안 이제 후공정 기업들이 금년에 잘 안 갔죠. 별로 안 갔는데 전공정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근데 후공정 기업 중에 ISC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실리콘 러버로 만든 그러니까 번테스트, 그러니까 메모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 세계 DDR 메모리 쪽에서는 전 세계 글로벌 1등입니다. 마켓쉐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한 4,000%가 넘어가고요.
굉장히 이제 유보율도 좋고 거기다가 중요한 건 부채도 적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작년 12월 달까지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20% 30% 넘어가던 회사였는데 7%까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지역이 힘들어서 업종이 힘들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좋았는데 2, 4분기 때를 보니까 거의 29%까지 30%까지 육박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러면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시그널이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왜냐하면 전반기 때 이게 별로 주가가 안 움직였는데 10만 원대까지 조금 반등이 3월 28일까지 올라가다가 급락을 해가지고 거의 한 60% 이상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5일 이때가 여러분 아시는 8월 달 블랙먼데이였죠. 월요일 날 폭락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조정이 9월 9일 날 아까 말씀드린 8월 5일 블랙먼데이하고 9월 5일 블랙먼데이 똑같이 지금 조정을 했는데 쌍바닥을 잡고 나온 상태에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으로 탄탄한 상황에서 영업이익률까지 30%가 육박하는 제가 보기에 3분기, 4분기 넘어가면 영업이익률이 30% 넘어갈 겁니다. 쌍바닥 잡았기 때문에 한번 ISC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ISC 이야기 들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종목들 차트가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매니저님은 종목 어디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보려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먼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개인들이 매매를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개인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물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오히려 좀 저가에서 가장 많이 모아가고 있는 게 개인이고 지금 외국인이 매도할 때 우리가 매수를 개인들이 하고요. 그리고 네. 외국인이 끌어올렸을 때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그거를 다 받아내면서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이 오히려 또 삼성전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주가를 밀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모아간 전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은 지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채워야 되거든요. 이제 대형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빼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이 먼저 주가를 올리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른데 이제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놓고 올라갈 때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는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는 구간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어차피 가려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반도체 산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빼놓지 않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전과 SK하이닉스 이야기 들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2차 전지 이야기가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난주만 해도 독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전기차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리포트에 따르면은 2차 전지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올해가 너무 안 팔리다 보니까 내년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업황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바닥이 맞다라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2차 전지가 그래도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주선희 매니저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이제 좀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입니까? 지금 보기에는 서서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내년부터 유럽에서 이제 CO2죠. 이산화탄소 관련해 가지고 규제 굉장히 강한 법이 나옵니다. 그쵸. 아까 이제 지난주 독일 말씀하셨는데 독일 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폭스바겐 그룹이 뭐 BMW 벤츠까지 다 들어 있는데 이쪽이 조금 전기차 쪽에 약한가 봐요. 그래서 사실 잘못하면 전기차로 넘어가는 와중에 자기네 있는 국가에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 그러니까 완전히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 얘기가 딱 이제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만 이제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CO2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초에 있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변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보니 전기차나 이제 풍력 쪽 이런 쪽에 친환경 에너지 쪽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있고 거기다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그 날선 쉽게 얘기해서 잘못하면은 2차 전지나 관련 EV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야, 이걸 기가 막히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뭐 한 달에 뭐 거의 뭐 몇천억 가까이 배팅을 하면서 그죠? 트럼프에 하면서 트럼프 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테슬라가 여러분들 트럼프 쪽에만 배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기업들은요, 민주당에도 배팅하고 공화당에도 배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리스가 약간 지금 이제 뭐 일론 머스크를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제하고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3분기 때, 그러니까 전년 대비 3분기 때 매출, 특히 이제 전기차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와, 중국 놀랐습니다. 전년 대비, 작년에도 거의 한 30% 가까이 전체 네. 1년 동안의 매출이 2년 전보다 늘었는데 지금 3분기 때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무려 35% 더 팔았다고 합니다. 중국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렇게 매출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CATL이 잘 달리고 있는 건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한 20%까지 전년 대비 2년 전 대비 작년이 한 20%까지 전기차를 판매가 많이 늘었었는데 올해 작년 대비 3분기 때를 비교를 하니까 미국 내에서 6%밖에 안 올랐어요. 거기다가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20% 감소했습니다. 근데 왜 유럽이 감소했냐면 살 만큼 샀다는 얘기죠. 지금 동유럽이나 남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많습니다만 북유럽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95%가 이미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팔 만큼 많이 팔았고 지원당, 서브시디 하는 만큼 이제 동유럽이나 아직 약간 GDP가 좀 떨어지는 그런 국가들은 좀 늦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는 의무적으로 EV 관련된 것들로 다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10%도 안 됩니다. 전체 자동차 중에. 그래서 금년 넘어가서 이제 캐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분명 3분기 때까지 너무 지금 조정이 심했거든요. 작년 이맘때쯤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9월 되기 전까지 2차 전지가 너무 랠리를 해서 사실 그 이후에도 11월 달에 에코프로 머티나 엔캠이 뭐 400%, 500% 수익을 주면서 랠리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9월 전까지 랠리했던 거에 비해서 금년에 너무 지금 심하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2차 전지에 지금 다 물려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그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 3주 전부터 바닥을 잡고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은 캐즘 상황은 이미 돌파하는 구간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는 3분기 끝나고 난 다음에 4분기부터는 드디어 이제 숫자가 찍히는 그런 과정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 2차 전지 쪽 특히 이제 숫자가 잘 나오는 쪽을 보시면서 선택해서 좋은 종목들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과대낙폭 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매력적인 것 같고 뭔가 좀 상승할 재료는 미국 대선이 끝나야 큰 그림이 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사님이 이제 막바지에 얘기해 주셨던 숫자가 나오는 것 어느 쪽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저께도 발표가 났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여러분들 CATL이나 중국계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그쵸. 많이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이나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중국 내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내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배터리 2차 전지가 가장 효능이 좋았다고 중국 정부 자체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야 중국 애들이
나쁜 건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막 오보를 하고 네. 데이터를 막 조작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데이터를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발표를 하는데 야 중국 애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어저께 느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끌어들이면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작년 9월 이후부터 그리고 올해 여름까지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 나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적으로 돈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이제 올 초까지 이제 2, 4분기 때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긴 했습니다만 적자나서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보다 이미 현재 돈을 갖고 있고 유불이 좀 쌓인 상태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찍힌다는 얘기는 2분기 때까지는 안 좋았습니다만 3분기 때부터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파악을 하신다면 특히 셀 기업들이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잘 파악하신다면 아마도 3분기 이후부터 네. 굉장히 여러분들 수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넘버로 좀 증명이 되는 쪽은 아직은 좀 셀업체에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이라면은 지금 2차 전지는 좀 어떤 상태라고 보시나요? 좀 매수를 하기 좋은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아까 조선희 매니저가 이야기했듯이 11월에 미국이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 대선 끝나고 좀 큰 그림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사셔도 이제 여기서 더 빠지긴 사실 힘들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이제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크아웃이랑 캐즘이랑은 명확하게 의미가 다르죠. 피크아웃은 그쵸.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근데 캐즘 같은 경우에는 정체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구간인데 2차 전지가 끝이라고 언론 표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ESS가 들어가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 야구장을 ESS를 많이 쫙 깔아놓은 다음에 태양열 같은 거를 에너지를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구동을 하는 그런 돔이 생길 정도로 ESS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도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막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실적이 찍힐 때까지 투자 관점으로 지금은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가는 전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산업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를 본다면요. 어떤 쪽을 좀 보는 게 좋을까? 아까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 셀 업체들을 좀 주목하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셀 업체 그리고 원래 좀 기존에 강했던 오리지널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최근에 시세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는 전고체.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디가 더 좋을지 매니저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들어야 되는 게 세 가지라서 OX로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매니저님은 저 세 가지 중에서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전고체 쪽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일단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전고체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니까 대부분 저점에서 조금씩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수급이 조금씩 붙으면서. 그래서 저는 전고체 이쪽을 한번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체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 아까 셀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셀 이야기는 해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물어볼게요. 중국은 지금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상태고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돼요? 2차 전지 쪽은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무역 벽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때리기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아예 그냥 중국 내에 짓든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무역 같은 거나 또는 이제 중국에 지원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경제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 지어진 공장은 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자기를 찍어주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전부 다 어디로 온다? 뭐 조지아나 뭐 그쪽으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회사를 미국 내에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오프쉐어링 갖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미 중국 내에 지어진 2차 전지 그런 기업들은 타지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단 셀 얘기 제가 아까 숫자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실적이 나오는 거 말씀해 예, 주신 실적이.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LG엔솔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제가 한 6개월 이상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는데 보세요. 2023년 한 해 동안에 이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요. 영업이익이 2조 1,000억이고 단기 순이익만 1조 2천억인 LG엔솔이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12월 달에도 좀 마이너스이긴 했는데 올해 3분기 때부터 매출이 2,120억으로 탁 줄어들면서 그렇죠. 이게 순이익이 그죠? 지배주 순이익부터 해서 순이익이 좀 플러스로 나긴 했습니다만 2, 4분기 때는 마이너스로 적자가 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거의 이제 적자인 기업들은 거의 많은데 숫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흑자를 내고 있다가 다 2, 3분기 때 지금 적자로 다 전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숫자가 지금 다 안 보이는데 다시 좀 돌아서는 거죠, 이게 지금? 네,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3분기 때 매출이 지금 영업이익도 매출도 지금 뭐 7조 1,000억 정도. 그러니까 2, 4분기 때보다도 1조 원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거의 한 3천억 정도 가까이, 2천억 정도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2, 4분기 때까지 거의 LG엔솔이 지금 적자일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배터리 기업들은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이미 2, 4분기 때 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4분기 때부터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죠. 그러니까 3, 4분기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찍고 우상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셀 업체가 돈을 벌어야 소재가 됐건 전고체가 됐건 다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셀 업체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분명히 LG엔솔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이 살아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민석 매니저님은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 세 가지 중에. 소재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네,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소재에 대한 수요가 먼저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산업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겨울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네. 재고 수량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저 효과가 만들어지고 겨울이 끝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사이클이 만들어졌던 건 아무래도 소재 쪽으로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소부장으로 나눠서 보기 맞아요. 시작을 했죠. 근데 2차 전지도 결국에는 기저 효과가 내년에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소재에 대한 수요 실적이 먼저 찍히기 시작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발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먼저 투자 심리가 소재 쪽으로 먼저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는 대체적으로 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소재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셀, 소재, 전고체 하나씩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소재, 김민석 매니저님, 소재에서 종목은 어디예요? 사실 소재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좀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거의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음극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 이제 과거에는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소재 쪽으로는 양극재랑 음극재의 밸류체인을 둘 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움직임이 빠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음극재 쪽에서 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둘 다 갖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투자 포인트 될 것 같고요. 조상희 매니저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G 에너지솔루션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은혜 형님이 우리 매니저들이 다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작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맞아요. 시간 관계상 통과하겠습니다. 조상희 매니저님 의외입니다. 저는 더 얘기해 주실 줄 알고. 아니 왜 다른 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조상희 매니저의 반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LG 에너지솔루션 또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차트 보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 박준현 매니저님, 종목은 그러면 전고체에서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잠깐 당황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매니저 생각보다 순서 빨리 왔죠? 네, 순서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시간을 드리려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전고체 쪽으로 일단 좀 보자 이렇게 네, 말씀을 맞아요. 드리고요. 일단 전고체든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셀, 뭐 등등등 다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좀 저렴한 자리에서 좋은 기업을 좀 저렴한 자리에서 좀 사 모아놔야지. 그래야 좀 수익이 좀 되지. 또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리스크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미래컴퍼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 네, 전고체 쪽인데, 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56,000원짜리, 작년에 56,000원짜리가 지금 2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조정을 받고 최근 흐름에 보시게 되면. 자, 중간에 한 번씩 이제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뭐 미미하기는 합니다. 미미하긴 하고 이거 저 윗골이 좀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이거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추세를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횡보만 해줘도 중간에 거래가 한 번만 붙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지금은 이제 거의 최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차트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많이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의 특징, 이 중간에서 이 횡보하고 나서 움직일 때 이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한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20만 원짜리가 지금 3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이 종목도 잠깐 주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의 하락 추세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고 있고요. 자, 중간에 장대 거래량이 하나 있습니다. 장대 거래량에 음봉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 이 윗꼬리 부근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서고 네.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르는 손이었습니다. 자, 누르는 손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이 윗꼬리 부근을 막고 맞고 떨어지고 했는데 이제는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누르는 손이 받치는 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가 매수, 그러니까 좀 위쪽에서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 아니면 신규 매수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런 차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 자체도 지금 전고체 쪽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결론에는 아무리 좋은 업적, 실적, 업황, 사이클 등등등이 있어도 내가 그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저렴한 그렇죠. 시세에서 사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렇지 못하게 만들 것이냐 결정을 지을 테니까 가급적이면은 너무 많이 급등해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밑에서 수급 받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컴퍼니 이야기 들어보면서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자, 오늘 메타 커넥트 2024 행사에서 신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MR 헤드셋 퀘스트 3S가 공개가 됐고요. AR 기기인 오라이언도 공개가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메타의 목표가를 563달러에서 63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영향에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이 아주 강한 상한가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우리가 작년에 막 이제 금리 인상할 때 자이언트 스텝이다 얘기를 했는데 종목 자이언트 스텝은 좀 오랜만에 본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맥스트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창 메타버스가 올라갔을 때 그때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들이 좀 올라간다. 그리고 마침 지금 금리 인하, 비커스 단식이다. 이게 뭔가 오묘하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지금 메타버스를 다시 주목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는 자이언트 스텝. 자, 우리 예전에 민성 저 진짜 매니저님, 싫어했는데. 예. 네, 민성 매니저님이 네. 그래서 제롬 파웰 의장 관련주라고 그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예. 인상할 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예전에 한번 움직였었고 이제 뭐 2000년 전, 그러니까 2020년 전에도 한번 움직였었고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 때 한번 움직였던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 쪽이다. 예전에 뭐 증강현실, AR, VR 이렇게 지금 움직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테마까지 업종까지 생겨나게 됐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뭐 반도체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장세를 개별주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툭 건드려주기만 하면은 뭐 테마가 불뚝불뚝 올라오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뭐 이런 소식 하나하나 자체가 저는 지금 메타버스 쪽을 제가 오늘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보통 이제 뭐 히트로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 이런 테마는요 한번 잠깐 며칠 뜨고 말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요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 보통은 한 2, 3주 이상 길게는 몇 달 정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물론 무거운 종목도 무거운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뭐 스윙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섹터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메타버스가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예전에 뭐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뭐 덱스터 등등등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제 옆으로 이쪽인가요? 제 옆으로 계속해서 지금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쵸. 네,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특히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종목이 많은 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종목, 5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테마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테마에 무슨 테마다 화장품 테마, 화장품 관련주 많죠? 그다음에 이거 메타버스도 많습니다. 게임 많습니다. 자, 이런 테마를 건드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좀 스마트 안경이죠. 이제 메타에서 오라이언이 공개가 되면서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뭐 영화에서 이제 아이언맨이 쓰는 이제 그 안경이 있잖아요. 그 안경하고 상당히 흡사하구나. 그리고 그 영향력, 그에 대한 임팩트가 딱 나올 것 같은데 역시 자료화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라이언인데 이게 뭐 좀 더 앞으로 발전해 가면은 또 경량화에도 성공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저런 화면처럼 이렇게 좀 증강현실이 다 되는 건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좀 증강현실 이런 기술력에 좀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저런 기기 같은 쪽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박주현 매니저님은 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기기라든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 둘 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소프트웨어 쪽은 어느 정도 많이 좀 발전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핸드폰을 예전에 그 증강현실 많이 나올 때 핸드폰을 이렇게 딱 갖다 대지 않습니까?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쇼핑몰에 딱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요 저기 음식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딱 음식점에다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저 집은 라면이 얼마고 김밥이 얼마고 다 나와요. 이미 그 소프트웨어 쪽은 많이 발전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거기 뭐 특히 뭐 김밥이 맛있다, 무슨 소고기 김밥이 맛있다, 김치 김밥이 맛있다까지 리뷰까지 싹 다 뜨더라고요. 그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아니 그것도 나오는데 이제는 그거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만 갖다 대도 그걸 볼 수 있는 세상이 이미 더 편해졌다. 도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일단 장비 어쨌든 간에 저런 안경을 이제 끼고 뭐 또 손목에 또 이 저기 뭐죠 이제 시계까지 또 차고 이제 3종 세트라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이거를 누구나 전 세계에서 이제 스마트폰 대신 이제 안경이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안경만 끼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필요 그렇죠. 없이 그냥 전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게 하더라고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뭐 결국에는 저는 이 하드웨어 쪽도 나쁘지 않다. 둘 다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쪽은 하드웨어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쪽을 좀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김민석 매니저님이나 조선희 매니저님 중에서 메타버스가 2021년이죠? 1년 내내 엄청난 시장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기도 이제는 조금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다양한 좀 의견들이 나와 있어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오, 세 분 다 그러면 저는 그냥 작년 12월 달 중순경부터 올해 1월 딱 보면은 꼭지가 1월 3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 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렸어요 거기서. 그때 메타버스가 맞아요. 얼마 전에 한번 움직이긴 했었어요. 네, 올 1월 32일까지.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못 팔고 물리셨는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팔고 나올 기회인 것 같아요. 팔고 나올 기회라는 거는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 추세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반등 나올 때 그때 물리셨던 분들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김민석 매니저는 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나요, 이 안에서? 오늘 또 모멘텀을 만들어낸 게 이제 메타기 때문에 그쵸? 이제 메타에 관련 모멘텀을 가져가 있는 뉴프렉스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 오랜만이에요. 차트 한번 보여주게 되면 오늘 또 굉장히 반가운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뉴프렉스가 또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장중에 밴드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윗골이 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제 200일선 위에서 막히는 구간인데 요새 들어서는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장기 평선 한 번에 돌파하는 종목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버티는 구간이 나오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뉴프렉스를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를 하셔라라기보다는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바닥을 만들 때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파할 때 200일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을 하고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전장용 FP12를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메타가 지속적으로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FP12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 수혜도 같이 바라볼 수가 있어서 뉴프렉스가 좀 가장 연관 있는 이번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 조성희 매니저님은 어디세요? 저도 똑같은 종목이네요. 똑같은 종목인데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뉴프렉스를 추천주로 갖고 나왔기 때문에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 특포대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때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박준현 매니저님 어디 주목하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테마주라는 거는 보통 이제 대장주, 그다음에 2, 3등주, 꼴등주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장주 역할을 자이언트 스텝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여러분들도 만약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항상 자이언트 스텝을 올려놓고요. 저는 MP라는 종목을 한번 좀 집중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거의 뭐 4,950원,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1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70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이 앞부분에 지금 여기 윗꼬리들이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오늘 지금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거의 이 물량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해냈습니다. 선수들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이 요즘 추세가 이렇게 윗꼬리 좀 살짝 달리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거래 붙으면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MP까지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세 가지 특이점에서 종목까지 모두 압축을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밴드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제일 많아요, 요새? 지금 시장의 테마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 이제 뜨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추격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분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밴드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 꼭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좀 주도 찾기가 어려운데 이건 따라가도 되고 이건 좀 따라가면 힘들다라는 걸 또 김민석 매니저가 딱딱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통해서 좀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희 매니저님은 밴드 방송 다 하시죠? 네, 밴드 방송 다 합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아침에는 꼭 필요한 내용들 한 5개 정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거 외에 빠른 뉴스 정보를 통해서 이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끔가다 이제 가끔이 아니고 이제 하루에 한두 개씩 좋은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고요. 매주 제가 장 끝나고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늘도 제가 장 끝나고 3시 30분에 공개 방송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주말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은 밴드에 어떤 정보들이 많이 숨어 있나요? 네, 최근에는 지금 뭐 시장 정보를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황 정보를 좀 많이 올려드리는데 일단 시장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시장이 뭐
좋지 않았던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매매 쪽보다는 일단 멘탈 잡아드리는 거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해요, 그거. 예. 네, 멘탈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퐁당퐁당 연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팁이 궁금하다면 박준현 매니저의 밴드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